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예측본부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미래성장동력 관련해가지고 미래성장동력 성과도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부처 공동기획이랑 플래그십 관련해서도 이제 그 추진단장님과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그 사업 과제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발표를 듣고 그러니까 정말 연계성이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패널분 추진단장님들 중심으로 패널분 세 분과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사무관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나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 제가 방향으로 오른편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서진호 단장님, 지능형 로봇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홍경태 단장님 여기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앞서 발표해 주신 이정준 단장님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미래성장전략과의 저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창현 사무관님.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 단장님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창현 사무관님이 이제 부처 의견을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순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서진호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진호입니다. 시간이 다 없으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아까 뭐 4차 산업혁명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대중공업 이상호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 로봇 분야를 맡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특히 안전 분야를 하는데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플랫폼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드웨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나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많은 사람의 머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나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잃는 게 아니냐, 특히 직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로봇을 활용하는 거는 딱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위험한 이런 것처럼 로봇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황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수술 로봇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끌고 왔던 거는 미국은 국방용에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넘고 가는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로봇이. 그게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하고 국가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안전은 기업들이 잘 나서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건강은 그나마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짧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국방부가 10년, 20년 투자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아시는 미래자동차도 사실은 미국 국방부 작품입니다.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수술 로봇, 자동차, 요즘 하는 AI 모두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향후에는 하드웨어에 꽂힌 플랫폼에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에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데 응용의 꽃은 역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로봇 분야 활용에 대해서 안전이랑 건강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좀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홍경태 단장님.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과제들이 모든 사업 자체가 주로 최종 엔드 아이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하나 엔드 아이템도 거기에 다양한 게 같이 섞여야만 마지막 제품이 좋아지는 것이지 마지막 제품만 좋고 나머지를 다 수입해야지 외부에 의존한다 그러면 부가치 거의 없는데 현재 성능도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각각 할 게 아니고 저희 소재가 말하자면 로봇에 필요한 소재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품들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해주고 그걸 이용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소프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돼야만 진정한 하나의 그 선수한 형태가 조성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일을 하다 보면은 특정한 아이템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옛날에 말하자면은 수입 대체라든지 모방 형태의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걸 탈피해가지고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계속 마지막 엔드 아이템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홍경태 단장님은 재료 관련한 이제 연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분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재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과제가 추진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예, 이정준 단장님 이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 사용하셔도
네, 오늘 그 실감 콘텐츠를 맡고 있는 이정준 단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가 VR 원년이라고 사실 하는데 국내 VR 업계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매출을 올리는데 어렵습니다. 특히 뭐 VR 시장은 지금 아시는 것 같이 중국이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최근에 뭐 사드 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콘텐츠 관련된 그 협력이나 수출길이 거의 차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VR이 굉장히 그 이슈는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뭐 VR 플래그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야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직도 그 VR 시뮬레이터 관련된 규제가 지난 뭐 국무회의 때 이렇게 조정이 되려고 하다가 막판에는 그 많이 효과가 없는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그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큰 거를 들고 가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얹을 때마다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그 VR이 실제로 VR 자체 기술을 가지고 그 사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른 분야와 융복합돼서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도부터 많은 그 과제 기획을 해서 이제 사업화 쪽이나 새로운 분야나 융복합 응용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타 부처와 협력돼서 타 부처의 영역이랑 결합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는 미래생명노동이나 다부처 사업이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VR 교육이나 AR 교육 같은 게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구글에서도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할 때 다부처 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다부처 사업을 문체부 쪽이랑 해보고 있는데 너무 규정이 양쪽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부 안에서 또는 그 타부처와의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조금 진짜 기술적으로 이슈만 됐던 그런 것이 아니라 3D 때와는 다르게 VR이 정말 우리 업체들이 그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준 단장님께서 중요한 키워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성장 동력이나 뭐 플래그십 프로젝트 하면서 규제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여전히 규제에 관련 말씀하셨고 또 융복합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다부처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에서 아직도 좀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다부처 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이창영 사무관님께서 이제 부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 방향이라든가 바람직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미래성장 전략가 이창영 사무관입니다. 네, 이우진 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급한 일 때문에 자리를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론적인 미래성장 동력이 뭔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추진하면서 특정 분야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제 가는 거를 03년부터 4세대 신성장, 미래성장 동력 이렇게 가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R&D는 이제 뭐 기업 조소연항식으로 출연부 분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반에 설명했던 19대 미래성장 동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 분야를 지정해서 가는 그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특정 분야를 몇 개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기업들도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M&A라든가 뭐 기술 개발 자체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정부가 이런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이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고위험 구수익에 이제 이런 분야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런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분야를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뭐 규제라든가 세제, 금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부가 민간은 상대적으로 투자하지만은 좀 위험 부담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규제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융 이런 거는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있어서 이제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부분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말씀하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가장 큰
사례고 앞으로도 결국에는 미래성장 동력에서 나아갈 방향은 기업이 이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로써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품이 나왔지만은 이제 뭐 신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조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하나의 사업은 결국 사업 육성하는 부처에서 하지만 그 사업과 사업 간의 그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묶어주는 게 결국에는 그 성장 동력의 의미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 다부처 사업을 이제 설명드린 게 있고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게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기 전에 트랙 레코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주기 위해서 실증을 하는 게 플래그십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나왔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성장 동력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해 요소들을 정부가 많이 줄여주는 거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금융, 세제, 뭐 규제,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되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사무관님께서 이제 미래성장 동력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좀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발표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질의가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뭐 패널 토론 시간이지만 뭐 여기 계신 단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사무관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니면 뭐 건의하실 내용 혹시 참석조정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뭐 질의하시거나 건의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3개의 큰 주제로 해서 발표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진행된 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오픈톡 릴레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